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도록 지금 당무감사위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만나실 계획이 아예 없으신가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박순자 전 의원은 이미 2022년 12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 탈당 조치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재명은? 자, 박순자 전 의원과 김연아 전 의원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쏟아졌던 질문을 좀 피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뭐 곤란한 답변 있을 때 피해가는 그런 거 흔히들 볼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과거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영상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기억하십니까? 그런 거 아닌가만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아니, 죄송합니다. 이미 질문이 오갔는데 제가 주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뜻에 따라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들으셔야죠. 예, 준조세 금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법정 부담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북풍농단이 왜 나오십니까? 자,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A를 질문하면 A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해달라, 다른 답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모습,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지금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또 비난의 화살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구자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충분히 비판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으시면은 대변인 차원에서 그 얘기 그냥 단독으로 하시면 되고 별도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기자가 물어보는 데 대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 보는데 좀 무한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묻는 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잖아요. 네.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직업이 하는 행동을 기본권으로까지 인정하는 건 몇 개 안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질문을 하는데 저렇게 하시는 거는 그 뒤에 바로 뒤에 있는 국민에 대한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정작 그렇게 해가지고 물타기가 성공을 했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처음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빗대가지고 얘기하시려고 그랬는데 검찰 단계가 아니에요. 경찰 단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연아 의원은. 그리고 돈봉투와 관련된 비슷한 혐의도 아니에요. 박기태 의원 옛날 얘기를 끌고 오시면 비슷하게 비교나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박순자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말 신속하게 수사해가지고 이미 선고도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도 다 됐고, 그리고 제가 그 수사 시점도 따져보니까 처음 혐의 발견돼가지고 구속될 때까지 3개월밖에 안 걸렸더라고요. 정말 신속하게 수사해가지고 결론까지 났던 사안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러신 거 보니까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타기용으로 끌고 오신 것도 깊게 생각 안 하시고서 갖고 오셨기 때문에 보는 분들도 불편하시고, 기자분들도 지금 취재에 대해서 나는 국민을 위해서 묻는 건데 이게 어떤 상황일까 굉장히 의아하셨을 것 같은데, 보는 분들이나 누구에게도 지금 호응받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런 태도는 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했던 그거하고도 비춰봤을 때 더 좀 잘못이 큰 것 같거든요. 이런 태도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한명수 대변인님, 지금 일각에서는 여러 정치인들이 그렇게 피해갈 수는 있는데 이 대표도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 대표이고 그리고 몰라요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뒤따르면서 좀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당 내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6년 전 영상을 다시 또 들으셨어요, 그죠? 네. 잘 찾으셔왔는데, 지금 6년 전 당내 경선 상황하고 네. 지금의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불거진 최근의 전국과 특히 김연아 전 의원, 지금 박순자 전 의원들이나 이분들, 하영재 의원인가요?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의혹들이 제기된 것들은 일맥상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공천 헌금과 관련된 의혹이 아니냐. 물론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시는 분이 있지만, 네. 언론 보도나 경찰이 무려 1년간을 끌고 있는 사건이 이제 김연아 전 의원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시민단체인가요? 고발을 1년 전에 했답니다. 만약에 입장 바꿔서 지금 민주당 전직 의원이든 현직 의원이든 그랬으면 그렇게 끌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수사,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니까 그 수사를 해달라는 문제제기가 이렇게까지 비판받을 일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십시오. 검찰은 마치 돈봉투 의혹 사건이 이제 두 의원에 대한 영장 그 압수수색한 뒤에 이게 모든 게 갖춰졌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근데 강내구 감사협회 회장 이분이 가장 핵심이라는 분의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검찰이 또 다시 수사를 하든지 우리 민주당 입장은 계속 그거예요. 검찰이 신속하게 제발 좀 공정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 물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대표로서 다른 부분들 한미 정상회담이랄지 도청 의혹이랄지 입장들을 물어볼 때 다 밝혔어요. 본인이 대답 안 하는 부분들은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물론 국민의힘 의원 저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변화스처럼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게 보는 우리 국민들도 많다는 거 당 야당 대표로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A를 물었는데 B를 답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그 태도에 대해서 좀 여쭙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얘기까지 막 나오니까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아픈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뭐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려운 아주 작은 저희 당의 얘기까지 끌어들고 와서 둘 다 나쁘다는 얘기를 굳이 해서 그래서 민주당이 높아질 리는 없어요. 아니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답변하는 것도 좀 답변의 기술이라고 봅니다. 기술 중에 하나죠. 기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아주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안 하는 방법이 있고 동문서답하는 방법이 있고 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반격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뭐 그것도 기술의 하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다만 하나 제가 이제 기자로서 궁금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그 사실은 좀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잖아요.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요. 김연아 전 의원, 박순자 전 의원 그냥 이름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 물어볼 사안은 아니죠. 국민의힘 출입 기자한테 그러니까 조금 그건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저런 식의 반문은 별로 그렇게 그 어떤 유머 감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지 뭐 답변의 기술로서는 저는 동문서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연아 의원 건이 결코 좀 전에 이제 말씀을 이제 아마 실수하신 것 같은데 작은 사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아니 작은 사안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최 의원님 얘기 아니에요. 민주당 출입 기자가 아니다. 아니 그거 아닙니다. 최 의원님 얘기 아닌가. 제 얘기는 돈봉투 의혹 사건 우리 이재명 대표도 대국민 사과했고 저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2012년인가 2008년도인가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이 있었지만은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국민들 보실 때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저희들이 정말 여러 차례 사과드리고 잘못됐다는 부분도 설명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김연아 의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역시 중요한 겁니다. 이건 작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게 모든 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연아 전 의원 건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어제 성립하자마자 바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검찰 수사도 그럼 진행이 되겠죠, 같이. 민주당은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전 답을 듣고 싶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을 두고도 민주당 내에서는 칭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무력이 적은 사람, 큰 그릇 송영길 뭐 이런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는 다 많이들 아부들 하더라고요. 사실상 뭐 공천은 못 해줘도 낙천권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송 전 대표가. 그러니까 송 전 대표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런 기형적인. 자, 송 전 대표의 입이 열리는 순간 그 호명이 된 의원은 이건 공천은 실패, 절대 당선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경선에 나갈 수도 없다. 뭐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낙천권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저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뭐 맞는 얘기죠. 그러나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이 몇 명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르는 일이 많다. 심지어는 초창기에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건대 선별적으로 그중에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듯이 누구누구는 나하고 별로 가깝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낙천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을 검찰에 가서 얘기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시인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인하느냐의 문제. 그런데 현재의 관측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낙천권 얘기는 아예 거론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돈봉투 의혹 검찰의 수사도 속도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돈봉투에 쓰여진 그 9,400만 원의 살포 경위와 또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일부 또 의원들은 특정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무더기 소환도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녹취록을 저희가 한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이거 셋이 팀워크를 잘 맞춰서.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자, 저희가 삐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기에 분명히 의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중에서는 주지 않아도 될 의원들에게도 줬다. 왜냐하면 그들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돈을 300만 원 줬다.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이 수사 어떻게 좀 진행해야 될까요? 일단 이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항상 그 송영길 대표는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는 핵심에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교사범격이거든요. 교사범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무슨 행위를 시켰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행위를 시켰는지가 먼저 조사가 돼서 이게 정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마지막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사상으로는 굉장히 뒷순서입니다. 그래서 강래구 씨나 이정근 씨 뭐 이런 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뿌렸다고 언급된 이제 두 분의 의원 임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조사를 먼저 받고 좀 여러 번 받아야 되는 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시 이 부분을 이제 송영길 대표를 하고 아마 직접 받은 사람들은 좀 이제 한 20명 이상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지금 한꺼번에 기소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따지더라도 송영길 대표에 대한 거는 밑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출두를 하네 어쩌네 이건 다 지금 뭐 정치적인 명분 쌓기 혹은 뭐 나중에 혹시 청구될지 모르는 영장에 대한 기각 사유 쌓기 뭐 이 정도 이제 응스타진 뭐 이 정도로 보이고 형사적으로는 좀 이제 시간이 남아 있긴 합니다. 지금 녹취록에 이제 저희가 삐 처리했지만 실명이 거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민수 대변인님, 민주당에서는 자체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의원들에게 전화까지 다 했다고 하는데 부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인했다는 말을 민주당에서는 그들을 일단 받고 믿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뭐 낙천권이라는 얘기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공천권 들어봤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기 귀국 당의 요청을 받고 당 대표로부터 조기 귀국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현재 뭐 총선 불출마 여러 가지를 다 정치적으로는 딱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하나 남았던 게 민주당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탈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 스스로 빨리 자기를 소환해달라고 하니까 검찰이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입증을 하고 입증을 하면은 이미 뭐 우리 당에서는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